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권은 뭐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라는 데를 만들어서 예.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뭐 150군데를 운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도권에 말을 했어요. 150군데. 네, 수도권에만. 그러면 뭐 서울에 뭐 한 70군데 이렇게 말했는데. 첫날 보니까 서울에 14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것도 뭐 한 절반쯤은 오후 2시에 했다는 거예요. 네. 지난 주말에 지시가 떨어졌어요. 네. 그 보건소에서 다 끌고 모았는데 그 쉽지가 않죠. 헝가리는 지금 군, 경찰, 네. 뭐 공무원들을 다 투입하겠다는데 보건소 직원이 제보가 왔어요. 네. 군, 경찰 온 사람들은 전부 보건소에서 전화 돌리가 네. 뭐 확진자 추적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고 네. 저 밖에 검사소에는 군, 경찰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날라주는 운전이라도 좀 해주던가.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 파견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사람들 어느 대학병원에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팀이 움직여서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팀을 새로 꾸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보건소 직원들을 내리 보냈는데 네. 3일 동안에 지금 수요일 동안 네. 어제까지 네. 이제 해가지고 55명 났다잖아요. 네, 그렇죠. 2만 1,000명이가 했더라고요. 네. 이게 말을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댔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뭐 무료로 네. 익명으로 누구든 다 해준다. 네. 근데 또 이거를 설치가 된 걸 보니까 뭐 화요일까지 서울이 지금 뭐 몇 개더라? 서울이 화요일까지 해서 자관 화요일까지 수도권에서 72개가 설치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말했던 거 절반도 설치를 안 한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원래 뭐 하나 하면 굉장히 시끄럽게 알리는 사람이 이 임시선별 검사소가 어디에 있고 어떻다 뭐 이런 걸 하나도 안 알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 텔레비전의 자막으로라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딱 때리면 어디에 선별 진료 검사 진행 중 해가지고 나오고 가면 지금 대기 몇 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그렇죠. 그리고 재난 문자라도 재난 문자 그 위치 받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문자가 오잖아요. 이 근처에 임시 선별 진료소는 어디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그거를 재난 문자로 보내도 될 텐데 재난 문자 쓸데없는 재난 문자는 많이 보내면서 그건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제일 추운 이번 주 들어가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내려갈 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1월 3일까지만 한대요. 3주일 동안만. 그럼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거냐? 진짜 많이 잡아내려고 광범위하게 찾아내. 하는 신용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 무료로 한다 했을 때 너네들 안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겨우겨우 찾아가는 사람은 진짜 의심증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공짜로 하니까 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률로 보면 뭐 젊은 사람들 무증상 감염이나 뭐 젊은 사람들 가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 주로 많이 가니 해보면 나이 든 사람이 그 몇 시간 줄 서서 받은 사람 다 건강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거를 홍보를 확대를 해서 검사를 진짜로 많이 하려고 정부가 의도를 한다면 홍보를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확진자 받은 사람 확진자로 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위축되지 않게 확진자가 되는 순간부터 죄인 비슷하게 취급받는 풍토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가 무료로
검사를 해도 검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나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확진 나오면 내가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제한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그런 쪽에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확진된 사람이 잘못해서 확진이 된 게 아니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굉장히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래서 자국한 임시 선별 검사가 나중에 우리 예. 정부한테 무료로 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해준다고 익명으로까지 약속했는데 예. 너네들이 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를 어떡하란 말이냐. 이 말을 하려고 1월 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1월 2일이 뭐 한겨울인데 겨울 내내 그럴 건데. 실제로는 가을이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미리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서 격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과 같은 추세가 훨씬 덜했을 가능성이 그다음에 있어요. 이 검사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 그 젊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이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이태원에 한다든지 아니면 홍대 앞에 한다든지 신촌에 한다든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검사를 많이 하게 해야 될 건데 이 보면 뭐 서울역 앞이니 용산역 앞이니 뭐 이렇게 횡한이 좀 데만 신문에서 사진을 봤을 때는 좀 횡한 장소더라고요. 횡한 장소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추운데 그 횡한 장소까지 사람들이 이제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려는데 보건소가 전화가 잘 안 되니까 선별 진료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그런 방법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다들 고생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정부에서 진짜 제대로 하려면 선별 진료소 위치 홈페이지에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재난 문자 보내주고 쉽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정부가 진짜로 이걸 검사를 하려고 맘먹었다면 앞으로 바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했다면 바뀌지 않겠죠.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지속적으로 뭐 내년 봄에도 뭐 1년 내내 무기한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다음에 수도권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다 이래야 되는데 전국을 확대해야죠. 이렇게 하는 의도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핀셋 방역에서 지금처럼 검사를 많이 하는 방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 나오면 그 주변을 다 검사해서 그 주변에 원료까지 찾아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니까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그들을 격리해서 그들이 전파를 못하게 막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방역 정책들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니까 정부도 그렇게 따라야죠. 전문가들 이야기에.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오늘 지금 보니까 이게 기다리던 이 60대. 서울 확진자가 60대가 숨졌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보니까 이분이 확진 받고 12일 날 확진 받고 15일 날 사망하셨어요.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그러면 3일을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한석 여유가이니 두석이니 하지만 그게는 그냥 언론용이고 실제로는 3일씩 대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끝없이 밀려 있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꽤 많은 사람이 뭐 제가 기사상으로는 4,500명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자 상태가 집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대기하고 있지만 환자 상태를 A, B, C 등급으로 분류해서 A급의 위중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환자 같으면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2-3번이라도 의료진이 순찰을 돌아서 집에 자기 침대 위에서 그래도 좀 치료나 투약을 하고 이렇게라도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도록 돼야지 들어가기 전까지 3일씩 지금 코로나라는 특징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나빠지죠. 그냥 장기 부전 증세를 일으키거나 폐 섬유화를 만드는데
저런 식으로 3일 동안 방치하면 사람이 별 손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병 증세가 악화되는 환자들은 어떤 그 의사소통 체계가 다르게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연락을 하면 바로 병실 중환자실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상 시스템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중환자 병상이 꽉꽉 차고 그러면 이제 중환자 병실이 없어서 가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크모 시설이 있는 데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위중증으로 병이 악화되는 경우에요. 또는 인공호흡기가 있는 그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환자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일단 되면 최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는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의료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위중증에서 좀 증세가 경미해지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 베이드를 남기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문제 발생의 근원을 보면 실제로 보훈병원이 네. 뭐 170석 수준 되는 병상인데 네. 중환자실로 해서 120병상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많이 코로나는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 병원 내부의 의료진으로는 60병상밖에 가동을 못하는데 그 중앙보훈병원 원장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밖에서 의료진이 지원이 올 줄 알았는데 간호사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60병상이 그러니까 가장 시설이나 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갈 의료진이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60병상이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외부 지원 지금 이제 보훈병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보훈병원 다른 병실에 있는 의료 인력을 이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바꾸는 방법이 되기가 제일 쉽고 그다음에 외부 인력이 충원되는 경우에도 팀으로 같이 올 수 있는 인력이 와야 되거든요. 한 명, 두 명, 여기 각지에서 몰려서 오면은 이게 그 실제로 팀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동안에 정상화되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그러면 간호사 협회에서 뭐 2,100명을 모아놨니 의사들도 모은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온 사방에서 간호사를 하다가 좀 그만두가 경력이 단절된 전직 간호사 중환자실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온 분들을 그 사람들을 또 자기들끼리 짝을 지어서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이 효율적으로 되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걸 경험을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이 안 해본 사람 교육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또 그게 실무하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 시설도 제일 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원 전에 있는 시설도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팀워크 쉽게 생각하시면 팀워크로 움직입니다. 의료 그 시스템은. 그래서 그 팀워크 형성이 예를 들면 우리 대구에 그 의료진이 자원봉사 많이 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은 예를 들면 대구 동산병원 이런데 그 안에 그 대구 동산병원에서 원래부터 해왔던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그냥 보조적인 부분에 지나.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를 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은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업무 보조하는 수준밖에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뭐 거기에는 그분들이 낮조 뭐 A조, B조, C조 해가지고 3교대로 계속 움직이던 팀들이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돌아가죠. 서로가 뭐 눈빛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알고 서로 보완이 될 건데 이 뭐 연합군처럼 각자 다른 과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모아가
그 사람들이 그 일 배울라 할 이제 다 익숙해질라 하면 그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애로사항인데 그래도 이제 전시라고 생각하면 해야죠. 뭐. 근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제가 대구 사태가 났을 때 백스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 어떤 팀들이 어떻게 투입되었고부터 예. 전부 백스를 만들어 놨다가 예, 예. 나중에 거기서 나타난 부작용 또 뭐 비효율 또 뭐 각종 수급자지 물자 자원 수급 네. 문제 시설의 문제 소장님 이런 말씀처럼 거를 예. 그럼 이번에서 그걸 좀 읽어보고 내가 반드시 수도권에도 대확산될 거니까 예. 대구의 그 발생한 일들을 매뉴얼로 만들어내서 그거를 다시 배워서 잘한 것들을 네. 배우고 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수정하면 예. 이 큰 위기가 왔을 때 쉽게 대처가 그렇죠. 될 예, 거다. 예, 예. 매뉴얼이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도 이 전투 규범입니까? 예, 교범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뭐냐면 2차 대전 때 어느 전선에서 또 저게 이 뭐 전차 부대 뭐 저게 포대를 이렇게 무력화 시키는데 예. 야전 전술을 굉장히 잘 구사했다. 앞으로 갈 때는 그렇게 가라 해가 그렇게 훈련도 시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코로나라는 역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이런 부분을 겪으면서 정부가 대구를 일찍 얻어맞았으면 작은 부분에서 심하게 번졌지만 이거는 조금 늦어지고 우왕좌왕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투입되어서 그걸 끌 수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부분을 딱 매뉴얼로 정해가 해야 돼. 중국은 보면 내가 볼 때 저 공산당 정권이지만 우한에서 생긴 문제를 매뉴얼화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자 나타나면 완전 봉쇄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이건 한국은 그 매뉴얼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뭐냐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100%의 전문가들이 이번 겨울에 이 문제가 커질 것이다라고 다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구 사태에 불이 꺼진 다음부터 계속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어야죠. 그러니까 그 봉사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도 미리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사립병원이나 뭐 공공병원을 어떤 식으로 위기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환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예행 연습도 해보고 그래야 맞는 거죠. 진짜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준비하면 실제로 죽지 않을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근데 지금 준비를 안 해서 병원도 못 가보고 죽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텐데 이거 진짜 이거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지금 마지노선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의료계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새로운 방안이 뭐가 있냐면 지금 새로운 방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민간 대형 병원들이 그 코로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딱 두 가지가 네. 문제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어제도 뭐 대형 대학병원들급들이 네. 회의를 했다는데 네. 결론이 잘 안 났더래요. 네. 거기에 핵심은 대구의 동산병원을 네. 보니까 예. 병원 자체에 환자를 다 내보내고 일반 네, 환자들 네. 코로나 환자로 채웠는데 그 대구 동산병원이 일반 환자를 받았으면 들어올 이 애초에 병원 운영을 네, 위한 네. 수익 구조 네. 그것도 뭐 주인이 있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보다 이 코로나 환자를 받고 일이 매듭된 이후에 예. 국가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예. 병원 수입이 이렇게 완전히 미달되면서 그렇죠. 엄청난 그 적자가 생겼죠. 직원들 일부를 내보내고 예. 그래서 저 괜한 일에 자청하고 나섰다가 예. 박살 나는 걸 보면서 이런 일에 괜히 앞장서다가는 이거는 뭐 지나가고 나면 돈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참 왜 이런 돈을 가지고 그리 메르스 때도 그랬대요. 메르스 때도. 네. 메르스 때도 정권 삼성병원하고 무슨 시비가 붙었다면서요. 지금 소송도 네. 5년째 뭐 진행 중이라는데 어떻게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이 끝나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려요. 그런 사례가 이번 코로나 11개월 동안에 예. 대구에 갔던 의사 간호사분들 예. 아직도 그분들 수당을 못 받은 분이 있다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버스 회사들 예. 전세 버스 논다고 예. 공항에서 이제 와서 그 경기 그렇죠. 사람들 실어 날라주는 예, 버스로 예, 예. 갔는데 그것도 또 후려쳐가지고 그래요. 돈을 형편없이 책정하고 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국가 일에 누가 나서겠어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 버스 회사 사람들이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걸 갔는데 예. 그걸 후리치고 돈도 안 주고 예. 예. 그랬다 했고 또 저기 중국 유학생들 들어오면 예. 예. 모텔들 잡아서 격리시킨 데서 모텔들이 다 비었는데 예. 작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방을 다 비웠는데 뭐 한 10명 왔다면 모텔 네. 하나에 그 10명의 방값만 계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텔 입장에서는 뭐 중국 애들 있다가 간 그런 격리 모텔이다 소문나면 장사하는데도 지장이 있는 데다가 그렇죠. 돈도 그런 식으로 애초 약속하고 다르게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대구부터 시작해서 차를 빌려도 숙소를 빌려도 다 이 짓을 하니까 예. 예.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수도권에 번져서 이제 한국 전체의 위기가 왔을 때 서로가 내 거 모텔 호텔 쓰세요, 내 병원 쓰세요, 병동 비워줄게요 하는 부분을 해봤자 한 놈만 완전히 피 보고 끝난다. 예. 이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그래서 지금 민간 대형병원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민간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이 코로나 말고 다른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들의 사망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거 하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병원들이 병동은 내줄 수 있다고 예, 하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봐라 의사들 3교대로 인턴 레지던트들이 88시간씩 일하는 한다. 예. 여기에 투입할 인력이 없다. 그러면 너가 여기 확실히 너그 사람으로 정부가 채울래. 그러는데 100% 사람 작게 와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되어 가서 이것도 마비되고 이것도 개판되고 일이 될 거다라는 걸 병원들이 다 지적을 한대요. 왜냐면 내주는 순간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쪽 의사들이 투입되는 행태가 당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병동은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 그 실질적으로 그 병원이 제일 잘 돌아가는 구조는 원래 있던 인력들이 움직이는 게 제일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뭐 몇 사람 여기저기서 끌고 모았다가 안 돌아가고 사고 나고 그러니까 보조하는 수준으로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보조하는 수준에서만 되는 거지 그 자체적으로 그걸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그 뭡니까 인하대 병원이었어요? 길병원이었나? 8월 초에 가창 길병원. 예. 전담 병원으로 하겠다고. 예. 그 병상 병원 그렇죠. 지정하고 그렇게 병원이 그걸 비우고 있겠다니까. 이제 돈을 보상해 주는 부분에서 없을 때는 뭐 주는 기준, 환자가 찼을 때 주는 기준이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안 주려고 전담 병원 하지 마라. 그리고 병상도 다시 복귀시켜라 해가. 그렇게 많이 복귀시키자마자 또 8월 15일 전후로 번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라고 했다잖아요. 그럼 그걸 뜯었다가 전담 병원으로 한다고 시설을 갖췄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의료 인력도 팀을 만들었다가 해체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컨테이너를 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알겠지만은 기존의 병동에서 이 의사들의 동선이나 환자들이 누워 있는 부분 그리고 시설 장비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그 야외에 한 개씩 따로따로 있는 거하고 이게 그냥 실제로 그런 컨테이너는 실제로 생활보호 센터 수준이에요. 그게 실제로 그 안에서 뭘 치료할 수 있기가 힘들어요. 그 한 평밖에 안 되는데 밥 주거나 치료하러 들어간 사람의 감염 우려까지도 논다. 그게 뭐냐면 봅시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병동에서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의료진이 기계를 끌고 움직이면서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그렇게 놔두는 데서 기계를 어떻게 끌고 가요 거기를. 그래서 그 싱가포르이 처음에 잘하다가 노동자들 때문에 해외에서 확 번졌을 때 곧바로 그냥 컨벤션 센터 체육관에다가 병원으로 탈바꿈 시켜서
그걸 조기에 진압해서 이 치사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그거 우리나라도 그렇게 중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잠실 체육관 지금부터 공사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왜냐하면 미리 해야죠. 그래서 잠실 체육관부터 뭐 체조 경기장부터 잠실에 체육관들이 많잖아요. 크고 잠실 작은 게. 체육관 하나에서 네. 그거를 병원의 그 구조랑 그 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체육관의 장점은 이게 다 평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선이 굉장히 원활하는 게 장점 아닙니까? 기계 이동도 쉽고. 예. 예. 그리고 칸들을 갖다가 예. 감안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 음압 시설 설치하면 되니까요. 음압시설은 그냥 예. 통으로 설치하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 뭐 문가리가 월요일 날뭐 군인 경찰 투입한다 뭐 또 수요일 날 화상 회의한다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예. 자 언제까지 일반 병원 보고 뭐 병동 내놓으라면 일반 병원은 돈도 저거 못 받을 건데 이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르신이 또 전부 차출 당할 수밖에 네. 없을 건데 아예 네. 근처도 안 가야지 하고 다 피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의사들도 뭐 일부는 몇 분은 개별적으로 자원을 했습니다만은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간호사든 간호사협회에서 모으는데 예. 예. 전혀 대구 때와 같은 열이나 이런 아, 그렇죠. 그런 게 예. 없어요. 지난번에 뭐 그 4대 악이라고 예. 하는 예. 그 공공의사 공공병원 네. 합격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 문제와 정권에 지금 의사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다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속도 없이 도와주러 가냐? 예. 당에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2,700명이 지금 예. 유급을 당하게 됐는데 의대사 예. 한 명생이. 예. 그러면 문이 담화를 발표해서 지난번에 발생한 그 사고, 이 4대 악에 대한 거는 의사나 그다음에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한테 사과한다. 그리고 시험 못 친 사람들한테는 이번에 봉사만 좀 해주라. 그건 우리가 다 국시는 그 면제하겠다. 국가 비상사태인 만큼. 그리고 이 일은 안 하겠다. 예. 사과한다. 그러면 제일 좋죠.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예. 돈은 예. 병원이 정산을 해서 예. 손해가 났던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몇가 아, 그러면 약속한다. 네. 아예 돈 못 받은 게 있으면 청와대로 보내라. 예.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의료진들이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갈 건데 예. 자 이게 무슨 지가 왕국에 무슨 왕도 아니고 왕은 뭐 사과하면 안 되는 왕도 사과했어요 옛날에. 아, 근데 그렇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는 거지. 이거 말만 하면 끝날 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가 저러는 바람에 지금 하루에 25명, 13명, 12명씩 죽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컨테이너 병상 만들 바에는 그 돈 들여서 잠실 체육관에다가 해놓으면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 될 텐데 머리를 쓰는 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머리를 쓰는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저기 삼성 제일병원이 지금 예, 비어있죠. 폐하였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가 예. 그 제일병원의 뭐 주인이나 이런 예. 쪽에다가 사용료 주겠다. 예, 예, 그렇죠. 안 그럼 정부에 매각을 하라. 해가. 예. 그걸 전담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럴 생각을 아예 융통성을 발휘를 하지는 못해요. 그다음에 지금 강남 어려운 강남부는 그 옛날에 예. 그 감정원 옆에 예, 예. 그것도 비어 있다며요. 예. 그래가 뭐 엉뚱한 용도로 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의료 인력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인데 의료 인력을 제대로 채우려면 어떻게든 채우고 싶으면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대통령이 그걸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문가리 말고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복지부 장관 박능우도 죽일 놈도 있고 의정 합의라고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의사협회도 신뢰를 상실해 예,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당에 지금 뭐 이낙엽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결국 문가리가 나서서 의사들한테 전번에 나왔던 거는 없었던 걸로 하겠다. 예, 예. 그리고 사과한다. 그리고 피해 본 사람들은 다 이거 예. 봉사 좀 해주라. 다 예, 예. 원상 복귀 시켜줄게. 예, 예. 이런 식으로 의사들 앞에 이야기를 해서 아 그래도 자기가 결자 해지하는구나. 그리고 명분과 자부심을 채워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봉사나 헌신할 그렇죠. 병원 문 닫고 가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예, 않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자극을 하고 그야말로 무슨 간호사한테만 고맙다고 이 인간이 삐뚤어지도 저렇게 못되게 삐뚤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 미안하다 말도 하나 안 하면서 그 불신받는 의사협회 보고 모아본들 누가 의사협회 가서
하러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편가르기 하는 데만 능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내는 데는 완전히 젬병이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싸움을 하더라도 싸움할 때가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가 지금 대구에서 확 번졌다가 약간 꺼졌다고 9월 달에 그놈을 또 의사들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어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좀 있으면 확 번질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도와달라고 할 그러니까 좀 있으면 확 번진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다 아는데 위정자들은 K방역 성공만 외치고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이재갑 교수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야 그 정부하고 소통이 조금 된다고. 이재갑이 지도 소통을 막은 장본인 중에 하나잖아요. 소통이 안 됐었대요. 이재갑 교수마저. 기가 참. 청와대 상황실장을 의사로 앉혀놓고 예. 소통이 안 된다면 예.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예. 자, 넣기 전에요. 국민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하면 뭐 사과도 하지 말고 니 멋대로 하다가 죽으라고 싶은데 국민 때문에 그렇죠. 빨리 사과하고 의사들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 이거 의료진 부족 문제 극복 불가능해요. 그러고 돈 문제나 이런 거 정부가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고기 14조 주고 쇠고기 사 먹는 나라에서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진짜로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 예산 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야 될 돈을 하나도 마련 안 해놓는 이 정권이 제정신입니까?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 꿍꿍이가 있어서 일부러 확 번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또 들어요. 예.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예,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